네, 미국의 첫 대선 TV 토론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자평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 안팎에선 바이든 후보 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90분간 TV 토론했는데 네네. 현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 이런 평가가 많나 봐요. 네, 대체로 한 6대4 정도 아니면 7대3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발언 시간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았어요. 네. 이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이 대선 후보의 토론의 질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예. 양쪽 다 그렇게 이 청중이라든가 아니면 유권자를 사로잡을 만한 매력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이게 어떤 구도냐면 예. 아마 지금 역대로 이렇게 이 두 후보가 동시에 비호감이 높은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아마 바이든 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은 트럼프 후보가 가지는 이 선거 공약의 위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충동성 이런 걸 부각을 해야 되는데 4년 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거든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그리고 좀 이 말도 그렇게 힘이 없었고요. 또 예. 발음도 부정확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분이 재선이 된다라고 해도 정말 직무를 그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겼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 네, 이번 토론의 또 방식, 조건이었던 상대방 발언 때 마이크를 끄기, 또 청중 없이 진행하기 이런 또 조건을 바이든 대통령이 내걸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격 수용을 한 건데 민주당의 전략 실패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결과론이긴 하지만은 결국 청중이 있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마이크 이 토론 때 사실 끼어들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끈 건데요. 예. 이게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장황하게 발언을 할 때 오히려 이걸 듣고 있다가 그다음에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타이밍을 놓친 측면도 있고요. 청중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음이 부정확한 거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또 극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 실패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예. 사실은 이 TV 토론을 앞당긴 것도 이거를 TV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대선 토론 기점으로 해서 지금 양측이 접전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세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세한 게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많거든요. 예. 이걸 한번 방향을 반전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9월에 첫 TV 토론을 하는데 지금은 6월로 당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이 건강 이상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를 초기에 제압 좀 해보겠다 했는데 모든 게 틀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어떤 이 의혹들, 그 다음에 문제 제기들이 좀 많이 증폭이 된 거고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 성추문 관련해서 판결이 이제 나왔을 때, 그 당시 이제 여론들이 좀 흔들렸거든요. 아마 평균 이상의 이 자신감이나 직무 수행 능력만 보여줬어도 이미 뒤집힌 이 여론일 텐데요. 네. 이게 안 되니까 오히려 좀 초조해질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4년 전에 두 대선 후보의 토론회와 이번 토론회에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평가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게 규칙이 끼어들기를 못하니까 더 이렇게 되게 점잖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걸까요? 아니면 전략이 다른 걸까요? 아니요, 여전히 팩트와 이 사실은 팩트가 아닌 거, 사실이 예.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는 여전해요. 똑같군요. 그건. 그런데 이제 예. 조금 더 차분해졌고 노련해졌다는 평가는 가능한 거죠. 예. 민주당에서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후보 교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네, 생각해야 될까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든가 예. 아니면 세라더 브라운 오하이오 상원의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으면 애초에 지금 경선 때 했겠죠. 그리고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는 나오겠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민주당 쪽에서 눈에 띄는,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만한 후보가 없다. 없었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노령임에도 다시 재출마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고령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평균 정도의 능력만 보여줘도 어떻게 보면 뭐 재선이 가능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예. 사실 이번에 이제 조금 이게 흔들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선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흔들리면 이제 어떡하느냐라는 이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이걸로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뀐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4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여러 가지 아직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7월 이제 초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 성추문 판결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요. 그렇군요. 예. 이거에 따라서 또 여론이 추이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언론들에서 이제 교체론 얘기들을 하는 건요. 그만큼 이게 이만큼 절박하고 박빙의 승부가 될지 모르니까 민주당 유권자들한테 좀 경각심을 주는 것도 있어요. 예. 네, 토론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오늘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대신에 또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생각한다는 결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4개월이 남은 시점인데 앞으로의 좀 양측 이 박빙인 지지율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1차 토론 분위기를 불식하고 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이제 이 이슈가 될 거고요. 예. 아마 지금 7월에 이 제가 말씀드린 성추문 이제 확정 이 선고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그 공세에 나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뭐 이번 토론 과정에서 완전히 이 모든 이슈를 부각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낙태 이슈와 관련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반박 취지였고요. 예. 두 번째는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나토와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지금 완전히 배제하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사실 전달이 안 됐을 뿐이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꾸로 공격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 자체가 지나치게 기존의 미국 사회의 전통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의 기존의 룰들을 지금 깨는 쪽으로 뭐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얘기하면은 좌경화하고 있다라는 공격을 또 어떻게 이걸 막아낼 논리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것저것 사건이나 뭐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일단 지금 미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후보로 지금 추켜 세우는 상황인 거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게 7월 달에 판결이 나오면 그것도 좀 분위기가 좀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도층에서는 분위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아마 미국 그 정치 자체도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이슈가 터져도 기존의 극렬 지지자들은 계속 그대로 있죠. 지지를 하게 되는 예. 거고요. 이제 남은 변수들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이 투표장에 나가느냐 하는 문제들. 예.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지지 표심을 이제 표로 연결하느냐 문제가 있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뭐 가령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꾸거나 역의 경우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실망하게 되면 투표장에 안 가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변수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도 그 토론회를 보면서 느껴진 게 만약에 제가 바이든 지지자였다면 네. 하고 본다면 말씀도 너무 이렇게 어색하고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예, 예. 행동도 너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글쎄요, 좀, 들었거든요. 노쇠라는 것도 있지만 좀 예. 너무 많은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순하게 대답하고 단순하게 질문하는 게 나은데 연령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토론의 과정 자체가 원활치 못했던 건 분명한데 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 대선 토론에서 지금 한번 보여주게 될 거고 네. 유세전에서 이제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예, 그게 9월달에 이제 두 번째 토론이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땐 정말 중요한 건 9월 토론이에요. 예. 그러면 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양쪽에서?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만큼 4년 전에 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닌 그 트럼프 대통령 공약들의 위험성이란 걸 제대로 부각할 수 있느냐고요. 두 번째는 1차 토론에 비해서 훨씬 좀 이제 안정되고 그리고 힘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기선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지금 변수 하나가 지금 얘기돼 있는 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성추문 이 표정 선고잖아요. 예. 이거 자체에 관계없이 자기는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 모두 선거 유세를 재개를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내 후보 교체를 또 거론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11월에 이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단 안팎의 후보 교체론을 일축했습니다. 앞으로 좀 전략을 어떻게 들고 올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후보 교체는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후보를 교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화당 유권자는 물론이고 민주당 유권자들이나 부동층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마 저 사람 임기 못 채울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는 일시적인 잠깐 하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나는 건재하다라는 이제 이 이미지를 그리고 메시지를 계속 유권자들한테 던지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첫 대선 TV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또 이번 주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26일, 3일 전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군 감시 장비에 찍힌 북한 미사일의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공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지금 주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 발사하다가 네. 실패를 한 것이라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다탄도 미사일 어차피 지금 탄두부 이 기동 조작에 관련된 실험을 했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게 과연 탄두부 기동 조작만 할 경우는 완전히 다 날아갈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거냐 아니냐 이제 한번 전문가들 판단에 맡긴다라는 것도 있고 우리 분석이 더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나온 걸 보면 확실히 좀 어색하기는 해요. 이게 예, 예. 다탄두 실험을 했다라고 뭐 보기에는. 흔들리던데요, 막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이제 회피기동 뭐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고체연료 이용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어느 쪽의 말이 더 정확하다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북한이 각종 실험을 하는 패턴들을 보면 그렇게 어느 한쪽의 무기 체계로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ICBM에서 어떤 특정 기술을 향해서 일관된 실험을 한다든가 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갈치자 행보로 이것저것 보인단 말이에요. 해보고 이렇게. 가능한 모든 기술들을 다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오히려 제가 볼 땐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다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네. 북한에서 되게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기술인가? 이게 어떤 기술이에요? 다탄도 미사일이? 네, 지금 다탄도 미사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한테 날아오면 유격도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다탄도 미사일은요. 한 개의 큰 탄두 밑에 여러 개의 자탄을 북한 같은 경우 이번에 3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자탄을 지금 탑재를 해서 이것들이 이제 하강 단계에서 하나의 탄두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한 3-4개로 쪼개져서 내려오는 경우예요. 그렇게 목적지가 되면 다른가요? 예, 요격도 이제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이게 개별 기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목표 자체가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회피 기동을 하거나 이제 목표물을 위해서 각각 다른 경로로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요격이 더 힘들게 되겠죠. 근데 자꾸 그러면 이제 이게 요격이 힘들다는 얘기들만 하는데 네. 이 다탄두 기술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하고 결합되냐 하면 단거리 미사일하고 결합되는 게 아니라 대륙간 탄도탄하고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이나 탄두 재진입 실험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ICBM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고 예. 이거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확보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단거리 미사일하고는 또 다른 기술이죠. 그럼 대기권 재진입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북한에서는 그 관건이잖아요. 그 2개가 그렇죠. 지금 만약에 북한이 현재 쓰고 있는 일반적인 스펙의 대륙간 탄도탄을 이제 완성했다라고 보여지려면 예. 보여줘야 되는 능력들이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재진입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요격을 회피하고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기술을 확보했느냐 아니냐 여부거든요. 지금 그거를 계속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기술을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의 관계없이 북러 간의 신조약이 맺어진 이후에 네. 우리는 지금 그걸 성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우리가 믿어줬으면 그리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믿어줬으면 하는 거는 북러 간에 굉장히 지금 고급 기술이 오가고 있어.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네, 앞서 북한에도 다탄두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사진도 공개를 했고요.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이 기만이다, 과장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작 가능성도 제기를 했는데 만약에 또 고체 연료로 조작을 했다면 그 의도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북한이 북러 신조약 이후에 가장 바라는 구도가요. 결국 북러 간에 이제 이 밀착 구도가 계속 될 거고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상당히 고급의 핵기술도 넘겨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 사회 내에 굉장히 큰 불안일 거 아니에요. 이제 북한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우리한테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리고 뭐 어떤 행동도 거침없이 할 거다는 두려움이 생길 거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정말 미 본토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북한을 달래야겠네 하는 생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세 번째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결국 이런 정도 기술도 넘겨줄 만큼 러시아란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한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중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번 북러가 맺은 조약이 굉장히 북한에서는 든든함을 줬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2년에 코비드 19 국면을 탈피를 했잖아요. 예. 근데 백신하고 치료제가 거의 뭐 절대 부족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마저도 2023년에 들어서 회복하면 그런데 한 4년 동안 가혹한 통제를 하면서 코비드 19 국면을 탈피하는 동안 어떻게 보면 북한은 나름대로 조금씩 쌓아왔던 체제 내구력이라는 걸 거의 다 소진했거든요. 이거를 중국으로부터의 그 지원의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게 그렇게 충분치 않았던 것 같고 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네. 경제 회복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북한 정권에서는 당연히 이걸 위험 신호로 느낄 수가 있을 거고 예.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이게 헛된 거라도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북러 간의 신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아마 실제로 핵 기술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보다 북한 자체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네, 이러한 또 행보들로 한반도와 또 주변 지역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이 이번에 발사 시도를 실패한 미사일 발사를 좀 재발사할까요?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추가 도발에 나설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시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실험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행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뭐 다탄두 실험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이게 이제 이 SLBM 실험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단거리 방사포 실험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시위는 정철이 올 성도 말까지 있고요. 계속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또 하나 다른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1월부터 한 5월 초까지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는 유형을 보면 주로 이제 미사일 시위였어요. 능력 시위였고요. 근데 5월 그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걸 보면 오물풍선이라든가 전방 지역에서 GPS 교란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이게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이 뭡니까? 직접적으로 겨냥한 건 아니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 인명이나 아니면 장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능력을 과시하는 거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우리 소규모의 인력이나 장비를 노린 직접적인 도발도 지금 타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더구나 시기가 이제 7월, 8월 되면 한미 연합훈련 그 철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활용해서 북한이 더 긴장을 조성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마지막으로 그 오물푸천 말씀하시니까 이게 지금은 그냥 정말 그 쓰레기 같은 거잖아요. 이제 네네. 최근엔 오물이 점점 더 약해지는 느낌이 들던데 그냥 종이 뭐 부스러기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지금은 그렇게 우리에게 뭐 치명적인 물질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정보가 많이 쌓이면 북한에서 나중에 치명적인 물건을 거기서 넣고 우리한테 쏘면 그 정보가 누적이 돼서 굉장히 또 정확하게 오물풍선을 투척할 수 있는 그 길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뭐 충분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마 오물풍선에 오물을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예. 이게 초반에 해보니까 이게 스스로 북한의 이미지 자체를 깎아먹고 있다라는 판단. 결국은 보내면 보낼수록 오히려 망신이고 스스로 모멸감이 들더라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폐지라든가 이런 걸로 바꿨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평시에 북한이 뭐 여기 화학무기라든가 다른 위험 물질을 보낼 확률은 제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아마 그랬다간 이미지 더 떨어질 거예요. 네. 다만 지금 오물풍선이 어디까지 도달하느냐의 경로라든가 실질적으로 날려보낸 지역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더라 이 경로들은 계속 관찰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정말 유사시에는 자신들이 이제 얘기하는 뭐 화학무기라든가 아니면 생물학무기라든가 이거를 이제
추적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땐 충분히 검토할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